자, 첫 번째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장 초반에 꽤나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지금은 일단 한 3%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자, 이 철강주에 대한 평가들이 좀 엇갈립니다. 제가 오늘 작년 연말이었나 연초에 봤을 때 외국계 리포트에서 오히려 철강 좀 봐야 된다라는 리포트를 보고 제가 되게 의외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제 고민이죠. 우리 포스코홀딩스를 철강 산업 쪽으로만 국한할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지난 2차 전지의 광풍이 불었을 때 관계사들의 그런 2차 전지 밸류체인으로서 봐야 될 거냐. 그 기로에 서 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외국계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중국의 어떤 철강 산업 규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은 우리 국내 리포트들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한번 포스코홀딩스를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뭐 단순하게 보면은 국민 주식, 포항제철 뭐 이거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주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철강이라는 부분, 산업의 쌀이었죠, 사실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그 이후에 이제 무역이라든가 에너지, 건설, 물류, IT 인프라, 그리고 가장 최근에 사실은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2차 전지. 부분을 가지고 어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것이 뭐 캐즘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과잉 생산이라든가 이런 우려 때문에 약화가 됐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인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좌지우지하는 이런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철강 산업에 대한 쇠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러한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질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포스코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는 중국의 어떠한 그 규제가 얼마나 더 강화가 되고, 그리고 또 철강 회복이 지연이 되지 않고 뭔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그리고 또 2차 전지라는 쪽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뭐 어저께 이제 에코프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포스코 퓨처엠을 중심으로 해서도 올해부터 이제 흑자 폭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뭔가 2차 전지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료로서 또 리튬 사업을 속도감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르헨티나에 이어서 계속해서 염호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자원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중국과 대결의 구도로 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보호를 하고 또 활성화시키고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결국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산업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중국의 철강 산업 구조조정의 반사 이익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리튬을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소재단들, 그리고 관계사들의 실적 개선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 네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PBR이 아직도 0.5배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 시장은 뭐 1배를 회복해주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반도 회복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KB금융도 1배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PER이 아직도 고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PER은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니폰 스틸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본제철 같은 경우에도 PER이 9배 내외에서 움직이고 9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현재 포스코의 2025년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아직도 25배 내외에 있고 12개월 포워드를 기준으로 해도 15배, 16배 정도라고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네요. 결국은 PBR은 낮지만 이익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구나. 라는 이 공방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저평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부분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PER이 조금 더 개선이 돼주고 결국은 EPS가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 EPS를 기여해 줄 수 있는 쪽은 2차 전지 쪽의 움직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 중심이 되면서 양극재, 음극재를 다 하고 있다는 거 관련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 준다라면 PER도 더 낮아질 수 있고 그만큼 PER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EPS가 개선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상당히 그래도 의미 있는 모습들을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의 모습으로 먼저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좋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39만 원을 넘어가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었지만은 이 결과적으로는 더 치고 나가지 못하고 이제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여주었고 오늘 이제 다시 한번 거래가 실리면서 39만 원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월봉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거는 우리가 뭐 2차 전지에 광풍이 불었을 때 가격이니까 76만 4천 원은 뭐 기대를 하지 않더라도 아주 중요한 자리인 이 33만 원이 지지가 되고 1차적으로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9만 원과 40만 원을 빨리 돌파를 해주고 안착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났던 저항의 자리고 이 자리가 이탈이 되니까 일순간에 이렇게 급락했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만 본다라면은 이제 39만 원을 안착하기 위한 공방전이 벌어질 겁니다. 네. 이 39만 원이 안착이 돼준다면 다음 자리 48만 원과 50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정도만 된다라면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가장 최근에 LG전자까지도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30만 원이라는 장기 저항을 로봇이라는 네. 거를 가지고 돌파를 해 주었다. 또 LG전자도 로봇과 관련된 그렇네요. 그러한 모멘텀이 작용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룹사 중에서 포스코홀딩스도 뭔가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로봇보다는 2차 전지 쪽들의 움직임을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9만 원에 대한 안착이 이루어졌을 때 추가 상승이 쉽게 나올 수도 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여전히 뭐 32, 3만 원부터 39만 원의 밴드에서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